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한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서 저희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루 만에 2,600선을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1.81% 상승하면서 2,639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도 역시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1.86% 상승하면서 879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모처럼 나섰습니다. 기관은 8,371억 원 순매수 우위를 나타냈고요. 외국인 역시 1,967억 원대 물량 담아냈습니다. 반면에 개인만이 홀로 오늘 많은 물량을 팔고 나갔는데요. 1조 원 넘게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닥도 역시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섰습니다. 각각 1,047억 원, 1,104억 원대 물량 담아냈고요. 반면에 개인은 2,057억 원대 매도 포지션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국내 증시 마감 동향 먼저 확인해 보셨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저희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1부는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나오셨는데요. 인사부터 먼저 나누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미다스 전문가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 오늘 오면서 되게 설렜어요. 왠지 오랜만에 약간 친정 온 느낌. 약간 좀 그래서 오늘 나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가야지. 약간 좀 들떠서 왔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달 만에 왔나요? 얼마 만에 왔죠? 거의 한 달 반? 한 달 반? 네. 어떻게 그동안 좀 수익 좀 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우리 그 한 달 반 동안 좀 많은 일이 있었죠. 증시가 이제 난리 칠 때 맞아요. 막 힘들어 죽겠어. 그럼 카톡방에서 조금 그나마 수다 좀 떨고 좀 이렇게 어떤 리마인드 하는 좀 이런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증시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 증시에서 어떻게 수익을 또는 손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한번 나왔습니다. 앵커님, 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뭐가 어떤 제가 거 여기 네. 이제 방송 나오기 직전에 네네. 그 이제 제 리딩을 보고 제가 종목 제시했던 거 네. 들고 계셨던 거 있었잖아요. 제가 방송 직전에 맞아요. 물어봤는데 그때 그 쌍용차 인수 때문에 맞아요. 나노스 그쵸? 제가 네. 그때 나노스 절대 손절하지 마시라고. 맞아요. 그죠? 계속 들고 가라. 그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오늘 오자마자 앵커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나노스 혹시 네.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수익 실현하고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그때 진짜 마이너스 40%까지 갔어요. 40%까지 갔나요? 마이너스 맞아요, 40%까지 맞아요. 떨어. 아니 쌍용차 인수를 이제 광림 컨소시엄이 한다고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난리를 쳐대고 뭐 나노스, 비비안, 광림, 쌍방울 다 막 난리 났었죠. 그쵸. 그렇게 M&A 이슈가 위험한 건 알았지만 단타적 접근이니까 이렇게 들어갔는데 맞아요. 결국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이 시청자들 앞에서 아유, 당당하게. 네. 저는 손절하고 나왔죠. 몇 프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지금 한 30%였나 18%였나 뭐. 네, 되게 크게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단타는 기본적으로 비중 어떻게 해요?
비중은 적게. 그렇죠. 정말 작게. 왜냐면 추매를 진행할 수 있을 그쵸. 만큼의 정말 왜냐면 단타는 손실폭이 크면 진짜 날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작은 비중. 저는 최대 5% 이상 담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단타는 그렇게 진입해서 조정 많이 오면 난 땡큐. 평단가 낮춰서 최소 안정기가 아니면 수익 실현 충분히 가능한 종목들로 단타를 이제 포트를 구성을 합니다.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면서 네. 오랜만에 여기 스톡이 근래 나오니 내외 경제에 나오니 네. 무슨 얘기를 좀 해줄까,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시장 진짜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와, 진짜 그래서 오히려 이제 TV를 보시는 분들이 사실 이 카톡, 이 전문가, 저 전문가, 많은 전문가들을 더 접하실 거예요. 더. 그리고 계속 이제 그 무료 이제 이런 노란 톡방에 있으면서 아, 이 전문가는 어떻구나. 저 전문가는 수익을 잘 내. 또는 저 전문가는 나랑 정말 잘 맞아.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한 명을 딱 정하면 그 전문가랑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따라가야지 수익도 챙기고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같은 종목을 가지고 전문가마다 관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대응 전략도 달라요. 그래서 A 전문가가 추천한 특이 종목을 샀어요. 샀는데 B 전문가는 이거 안 좋대. 빨리 손절하래. 근데 어떻게 해서든 올랐어요.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본인 손해입니다. 네. A 전문가가 추천했으면 A 전문가 추천한 그대로 계속 가고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응해요? 이거 나 어떻게 하실 거죠? 자르면 그때 자르고 그 리딩대로 따라가야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지. 사실 정말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조금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네. 네, 오랜만에 와서 저 헛소리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제가 나오자마자 또 혼을 난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을 믿고 이렇게 가시면은 이렇게 손실이었던 종목도 수익권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저는 또 다른 길로 새가지고 또 손실을 또 내고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전문가님을 믿고 좀 함께 하시면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점 먼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미다스 전문가님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그렇다면 알려드릴 텐데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있죠?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지금 드셔서 촬영을 하신 다음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미다스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빠르게 또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은 또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픽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저희 또 전문가님이 그동안 안 나오셨으니까 톡방에서는 또 많은 종목들 수익 올리셨잖아요. 저는 그동안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궁금한데 수익률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동안? 제가 이제 1, 2, 3을, 그러니까 제가 평균적으로 한 150%에서 한 200% 와. 정도는 수익률이 꾸준히 나왔어요. 와, 진짜 근데 장이 너무 어려웠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저는 차라리 사실 5월 달보다요. 1, 2, 3월 달이 더 나았어. 진짜요?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하락장이 아, 사실 더 쉬워요. 네네네. 수급 몰리는 데가 뚜렷하고 그다음에 1, 2, 3월 달만 하더라도 지금 장사랑은 너무 달라요. 그때는 약간 눈치 보기였어요. 네. 하락장 할 거야? 말 거야? 근데 5월 달 들어서 어떻게 됐죠? 약간 올라갈 때 또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고? 아니, 어떤 거요? 개판이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 아이고. 방송명을 쓰겠습니다. 네. 5월 달에는요, 네. 이제 완전한 대세적 조정장입니다. 그래요? 대세 하락장이라고 저는 완전히 그래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진짜 여러분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의 내 포트폴리오에, 내 잔고에 굉장히 파란불이 떠 있는 종목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그 손실률도 사실 어마어마할 겁니다. 왜냐하면 적당했으면 이미 잘랐거든. 비중이 많거나 손실률이 너무 높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지금 보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발 동동 구르면서 이거 어떻게 상승장이 가야지만 오르나? 또는 이 종목이 갈 수 있을까요?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제일 많이 듣습니다, 요즘에. 네네. 그래서 4월 달 때까지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실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종목들도, 전문가들도 5월 달이 정말 힘들었죠. 5월 달이, 뭐 아직 5월 달 다 가지도 않았지만 네네. 5월 달이 지금 이제 중순 이제 막 지났죠. 열흘 그렇죠? 남았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겨우 100% 올렸어요. 이제 네. 겨우 100% 이제 조금 가고 있는데, 저의 이번 달 목표는 150%입니다. 낮게 잡아요. 낮게. 지금 시장이 사실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요거는 이따가 이제 우리 한줄평 얘기할 때 하겠지만, 네. 지금 저는 사실 단타를
그닥 좋아하진 않는데 지금 시장 단타밖에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단타밖에 못해서 지금 단타밖에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중장기 종목으로도 40% 수익을 냈거든요. 40%요? 그러니까 이 중장기가 어떻게 됐냐면 원래 이 중장기이기 때문에 뭐 저번 달, 뭐 저저번 달에 네네. 쌌던 종목들이 이제 한 원래는 난 6개월 보고 진입했는데 시장이 너무 무서우니까 네네. 한 이제 두세 달, 아. 뭐 한두 달 만에 적당히 먹고 나옵시다. 시장 무섭잖아요. 네네. 언제 막 개파락해서 이렇게 추락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적당히 이제 수익권에서 익절한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5월 달에 150% 수익을 또 목표를 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지금도 일단은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100%가 넘는 수익률 올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안 나오시는 동안에도 이렇게 많은 수익률 올리셨는데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수익률 얻어 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꼭 다른 전문가님 말고 전문가님 한 분만 또 픽 하셔서 전문가님과 꾸준히 좀 믿음을 가지시고 이어가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익률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전문가님?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5월 달 또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밑에 하단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신 다음에 찍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미다스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빠르게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고요. 방송이 끝나면 바로 참여 코드가 걸려져 있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중에 입장을 하시라는 점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바로 함께 하시려면은 지금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저희 인사 나눠봤고 그리고 참여 방법 알려드렸고요. 바로 한번 첫 번째 코너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광 한 줄평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에 대한 이야기 또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오늘 한 줄평부터 먼저 화면을 통해 보도록 할게요. 네, 많이도 안 바랄게, 욕심 부리지 않을게, 뭐 대사 같기도 하고 가사 같기도 한데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가님? 아, 진짜 요즘 시장 할 말 정말 많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래도 상승을 또 기분 좋게 해줘가지고. 그죠? 네네. 오늘 장 어땠어요? 오늘 그래도 저 금요일에 항상 하락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 다른 전문가님 나왔을 때 전문가님 나올 때마다 하락을 하네요 했는데 오늘은 또 미다스 전문가님 나오셔서 그런지 또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감이 돼서 네. 어땠어요? 그러면 반등장 시작이라고 보시나요? 반등장 시작 아니에요? 시작이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이제 미국 대통령도 방한을 하고 괜찮지 않을까요? 저도 네. 희망회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닌가 드리고 보네요. 싶은데요. 네네. 자, 저 차트 한번 볼까요? 코스피 네,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코스피 차트 한번 볼게요. 와. 보이시나요? 네네. 여기 조금 더 키워볼게요. 저기 화면이 저기 하니까. 자, 봅시다. 지금 크게 보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2년 동안 굉장히 급성장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코스피가 100% 이상 상승한 거거든요. 네. 근데 2년 동안 100% 상승한 거에 비해서 이 정도면 사실 조정도 아직 덜 온 거예요. 이거 조정 많이 온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천천히 빠지고 있고 미증시나 중국 증시에 비해서 이 정도면 굉장히 완만하게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건 대하락 추세예요. 그리고 이거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대하락 추세지. 최근은 이제 작년 이제 올해 초부터 해서 횡보장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횡보장을 보여왔던 게 결국에는 이 지점에서 딱 여기 이 자리에서 2600선에서 2750 이 사이에서 박스권 장세가 유지가 됐었죠.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요. 2750포인트 이 부분이에요. 여기가 지나야지 일단은 하는데 저 이날 진짜 잘 기억하거든요. 요날 4월 5일 날 코스피가 이제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정말 몇 달 만에 60일 평을 올라탔어요. 올라타서 그때 증시 분위기가 이제 조정 끝인가 이제 반등하나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 아니. 지금 코스피가 만약에 우리가 시장이 반등이다. 요걸 알 수 있으려면 2800선을 넘어야 된다. 지금 이 박스권 천장 찍은 거예요. 천장 돌파 시도를 한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저항을 받을지 여기서 돌파하고 안착을 한다면 2800선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죠. 근데 2800선을 여기가 가야지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거죠.
지금 이 지점이 중요한 거예요. 박스권 천장과 그다음에 이 대하락 추세의 이 꼭지점 이게 만나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있는 121평 아주 장기 이평선 부근이 다 2800선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해야 반등 좀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직 일러. 그리고 우리가 반등 포인트를 잡으려면요. 이 지수 갖고만 얘기할 수 없어요. 글로벌 증시를 지금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지금 시장은 악재가 지배합니다. 어떤 악재가 지배할까요? 우리 작년부터 막 테이퍼링 막 이러면서 막 겁 엄청 줬잖아요. 네네. 실제 금리 인상 단행하니까 어떻던가요? 그래도 크게 막 엄청 움직이는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빠진 게 금리 인상 때문에 사실 빠진 건 아니죠. 금리 인상 때문에 빠진 건 아니지만 지금은 악재뿐이에요. 아,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틀 전에 나스닥 완전히 맞아요. 폭락했죠. 폭락했죠. 그 폭락한 원인이 뭐였죠? 뭐였죠? 기술주들. 유통주들 뭐 공룡 유통주들 뭐 이제 실적 아마존이나 부진과 이런 뭐 것들. 이것저것인데 네네네. 결론은 또 뭐야? 또 그거 푸틴 형님과 파월 의장 형님들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지금 짓누르는 하방 압력이 강한 이유는 전쟁의 장기화 그리고 두 번째 긴축 이건데 이게 아무리 예방 효과를 주고 이렇게 주사를 놔줘도 지금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사실 이 글로벌 이슈, 이 악재만 아니더라도 충분히 지금 반등해야 될 때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인플레 우려가 있긴 하지만 아직 미국처럼 심각하지 않아요. 네네. 심각하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이제 막 마스크 벗고 밖에 돌아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술 마시고 이제 막 내수 시장이 이렇게 돈이 돌 텐데 돈이 돌아서 기업들이 이제야 좀 매출에 좀 이제 소상공인들도 이렇게 볼 때인데 글로벌 증시 자체가 중심을 못 잡고 굉장한 낙폭을 키워대니 우리나라 증시도 당연히 영향을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전쟁이 끝나든 인플레가 잡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유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네네. 스태그플레이션이 사실 좀 어렵죠. 그렇죠. 어렵죠.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인플레이션은 보통 경제가 호조될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왜냐면 정상적으로 경제가 이제 이렇게 잘 살아나고 기업들도 이제 이게 저기하고 소비자들도 돈을 많이 쓰니까 물가가 수요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막 너도 나도 나 지갑 살래, 뭐 핸드백 살래, 나 피부 뭐 좀 받을래 이래서 물건이 그렇게 해서 모자랐어야 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은 공급난에 의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재작년 코로나 때부터 동남아시아의 이제 공장을 문을 닫으면서 동남아시아가 전 세계의 허브죠. 웬만한 기업들은 동남아시아에 다 공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두 달 동안 동남아시아의 공장 봉쇄로 인한 그때부터 시작했던 공급난이 지금까지가 여파가 맺혀져 있고 앞으로도 이게 안정화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러한 우려가 경기 침체 우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원래 경제가 좋아질 때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니까 물가가 올라야 되는 건데 지금은 물건이 모자라서 돈이 오르는 거예요. 물가가. 그러면 지금 물건이 모자라서 돈이 이렇게 오르면 경기 침체 우려가 돼 있으면 원래대로라면 각국의 정부, 각국의 중앙은행, 연방은행들이 돈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시장에 돈을 풀어야 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을 때 지금 미국이 QE 정책, 양적 완화 때문에 돈을 막 풀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반등하고 우리 증시 얼마나 좋았어요, 2년 동안. 맞아요. 그때는 뭐 가는 거 아무거나 맞아요, 잡아도 그냥 맞아요. 쫙쫙 올라갔죠. 그랬는데 이제 너무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으니 걷어야 될 때인데 경기 침체가 겹친 겁니다. 현상,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아직 온 건 아닌데 네네네. 경기 침체의 신호가 곳곳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소비는 자꾸 줄어들려고 그러고 공급난은 심화되고 왜? 전쟁이 지속되니까. 러시아가 엄청나게 강대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가 지금 뭐 이런 거, 뭐 에너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뒤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 전쟁이 굉장히 큰 스태그플레이션을 더 빠르게 불러일으킨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파월 형님이 정말 골치 아플 거예요. 이게 경제 지표를 보면 네네. 경기 침체 우려 신호가 계속 나와. 이게 돈을 풀어야 되는데 이미 돈은 많이 풀려 있어. 돈을 빨리 걷어들여야 돼. 근데 막 이 투자 심리는 얼어붙고
근데 물가는 잡아야 돼. 물가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금리 인상입니다. 출구 전략은 굉장히 많아요. 물가 잡는 방법은 많지만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QE 정책 때문에 금리를 굉장히 낮춰놨죠. 일부러 낮춰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 이런 모습이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는다. 오늘 이렇게 급등한 거 있잖아요. 네. 하는 게 당연했어요. 왜냐면 네. 미증시가 엄청나게 뭐 2년 동안 뭐 가장 많이 빠졌다. 뭐 이게 이틀 전에 있었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는 장 개장하자마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와 그다음에 저가 매수의 기회, 이런 투자 심리가 반발로 이렇게 들어와서 순간적으로는 이제 올라갔어요. 하지만 시장의 악재가 해결된 게 있나요? 없죠. 해소된 원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폭 그대로 다시 반납했죠. 그대로 다시 반납하고 아래로도 더 빠졌어요. 더 빠졌다가 결국에는 도지로 이렇게 보합으로 이제 끝나는 건데 하락 마감하긴 했죠. 저는 근데 그 정도면 상승했다고 봅니다. 왜냐면 더 빠졌어야 돼. 사실은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악재가 더 많아지고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상승한 겁니다. 미증시가 그 정도 아주 조금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 상승한 거고 우리나라 이 정도 반등 충분한 거예요. 원래 미증시가 이렇게 반등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 정도면 낙폭을 막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 쳐야 될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오른 이유는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한 기대감의 형성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 며칠짜리죠? 며칠 안 가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자 이제 단기간의 어떤 시장 기대감의 형성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이고, 저는 이게 그래서 오늘 이 말이 좀 많이 돌았네. 많이도 안 바랄게, 욕심 부리지 않을게라는 말이 뭐냐면요. 네. 2750 여기 박스권 여기 위에만 한 번만 터치 좀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유 이것도 욕심이다. 이것도 욕심이야. 아 욕심 부리지 않을게. 자 여기 60일 입병 부근 2700선까지만이라도 아니 반등 해줄 거면 좀 그래 나중에 빠져도 돼. 어차피 빠질 거 나도 아는데 이왕 반등해 준 거 2700선까지만이라도 조금만 올라와 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2700선이 올라가면 무슨 기회예요? 우리 포트폴리오 탈출 기회예요. 지금 우리가 시장이 오를 때 개인이 많이 매도 물량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많이 빠질 때요. 개인의 매수세가 많이 오르죠. 네. 일정한 패턴이 있거든요. 지금 장세는 공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증시가 하락하는 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팝니다. 네네. 자, 이 말 제가 왜 하겠어요? 왜 할까요? 왜요? 시장 하락할 때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그쵸. 시장은 하락할 때 절대 하면 안 될 두 가지. 손절, 충일, 맞아 얘기해 주셨어요. 추가 매수. 네네. 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다 신규 진입을 하락할 때? 아니 오늘 샀는데 내일 갑자기 개파락 시작하면 어떻게 하려고? 모든 매매는 장이 반등할 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인과 기관이 봐봐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거든요. 네네네. 외인과 기관이 매수해서 시장이 오를까요? 시장이 오르니까 외인과 기관이 매수할까요? 그러게요. 뭐가 맞지? 먼저 하니까 오르는 거 아니에요? 어렵죠. 네. 어렵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시장이 반등할 때 사야 돼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요. 시장이 이렇게 막 하락하잖아요. 공포에 의해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고 그냥 눌러버립니다. 이게 바로 투매예요. 공포에 의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손실 더 커지면 안 돼. 이러고 그냥 눌러버리는 이런 투매가 반복이 되니까 시장이 하락할 때 어떻게 돼요? 시장이 하락할 때 네. 개인이 팔고. 아니 개인이 사죠. 사고. 네. 그러니까 이 투매의 심리 이러고 있는데 개인들은 더 떨어진다. 싸다. 맞아요. 이러고 그때 사는 들어가죠. 거예요. 그렇죠. 하락할 때 사면 안 돼요. 왜냐면 이 공포에 의해서 이렇게 물량이 나오는 게 특히나 기관이나 외인들이 팔아 제낄 때 기관의 자금은요. 액티브 펀드랑 이제 이름 갑자기 인덱스 펀드랑 이렇게 나눠집니다. 네네. 그러면 보통 하락폭이 어느 정도 되면요. 자동 반대 매매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정말 좋은 기업이야.
기업도 괜찮고 실적도 좋고 전망도 좋고 비전도 다 좋은데 이유 없이 빠져. 그 기간에서 자동으로 매매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받아줘? 개인들이. 보세요. 개인이 안 받아주면요. 매도 물량이 나와도 팔 수가 없어요. 아니 사는 사람이 있어야 그거 팔지.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지정가 매도를 걸어놔도 그 구매자가 그 가격에 그게 맞지가 않으면 체결이 안 됩니다. 그 기본이에요. 개인이 다 받아주기 때문에 싸다고 생각하고 지금 박앤세일이다. 아니 그거 박앤세일 아니야. 눈탱이. 아닙니다. 하락할 때 절대 사면 안 돼요. 오늘 같은 날 사실 사야 돼. 오늘 같은 날 진입하고. 근데 오늘 같이 이렇게 올랐을 때 우리 어떻게 하죠? 탈출합시다. 또는 맞아. 다 약손절로 이렇게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개인은 정보가 없으니까. 그쵸. 그리고 보는 시야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저 같은 사람한테 도움 받아야죠. 그쵸. 이게 지금 탈출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수익 실현으로 할 수 있을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뭐 시황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우리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네. 굉장히 또 이해가 잘 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좀 이해가 쏙쏙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에 비해서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우리 증시는 또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장 속에서 일단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반등할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혼자 좀 장에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톡방에 들어오셔서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있는데요.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미다스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고 있고요. 방송 끝나면 바로 참여 코드를 걸어 놓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장관님과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바로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톡방에서 많은 분들 또 본방 인증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지금 5월달 수익률 110%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의 꿀팁들 좀 많이들 얻어가시고 시장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 또 다음 코너로 바로 또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보는 시간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 특징주 첫 번째입니다. 4조 동아원 올라와 있습니다. 식료품 수출 금지 국가가 확대됨에 따라서 또 수혜를 입은 상황인데 오늘 종가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4조 동아원 오늘 8.32% 상승을 해줬고요. 2,54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네, 일중 한번 4조 동아원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2,345원대에서 오늘 바로 또 상승을 가져가면서 2,700원대 찍기도 했었습니다. 이내 상승폭을 조금은 좀 줄여가더니 그래도 일단 8%대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2,500원 선대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네, 4조 동아원 최근 들어서도 굉장히 잘 가는 것 같아요. 이 종목 첫 번째 어떻게 보셨어요? 사조동원이 오늘도 강세를 보였죠. 네네. 지금 제가 오늘 필살기로 갖고 온 게 이런 부분인데 지금 시장이 공포로 지배한다. 악재가 지배한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얘는 지금 악재로 먹고 사는 애예요.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이런 종목들이 날아가요. 그게 바로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그 매크로 이슈가 제로로서 상승 모멘텀을 작용하는 이 섹터들을 오늘 총 정리를 해드리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빨리 얘기를 할게요. 결국에 식료품 수출 금지 국가 확대 계속될 겁니다.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이 어떠냐면 지금 밀 수출, 그다음에 보리, 무슨 옥수수 이런 대부분의 식량이 1, 2, 3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 다 아는 사실이죠. 그렇죠. 기본적 상식이에요. 이 정도면. 근데 전쟁이 장기화되고 지금 점점 더 격화되니까 농사할 사람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수출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맨날 수입하던 국가들인데 공급이 되던 데가 안 나와.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국가들은 자국 먼저 챙깁니다. 그러니까 4, 5위, 뭐 6, 7위 하는 이 밀 수출 높은, 보리 수출 높은 대부분의 곡물의 수출을 하는 국가들이 일단 우리나라부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뭐 이런 곡물 생산량이 높나요? 아니죠. 아니죠. 네네. 그러니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조동아원은 사실 수산이잖아요. 수산인데 그렇죠. 지금 이 어떤
곡물, 식량하고 관련된 거는 지금 곡물, 수산, 육계 너나 할 것 없이 음식료 업종까지 맞아요, 막 맞아요. 널뛰듯이 뛰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종목, 그래 오늘 이렇게 강세 보이는데 오늘 들어가야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렇죠.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오늘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오늘 이거 다 수익 실현하셨어요. 들어간 거군요. 이게 어제 들어갔나? 그제 들어갔나? 뭐 어제 들어갔을 거예요. 어제 들어가서 이제 오늘 이렇게 했는데 네. 이런 사실 급등주죠. 급등주 중에 하나고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타 접근을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단타 매매더라도 사실은 눌림목 오고 조정이 왔을 때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반등을 할 때 들어가도 좋고요. 지금 굉장히 신고가를 갱신을 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다?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죠. 굳이 단타 매매에 리스크를 안고 들어간다? 요즘 장세는 차라리 일주일 좀 묻어놨다가 2주일 좀 뒤에 내가 청산해도 되니까 느긋한 마음 가지고 비중 작게 단타 매매를 하는 게 지금 맞아요. 한 두어 달만 전만 해도요. 네네. 진입하고 2, 3일? 뭐 길어야 일주일 정도면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네. 하지만 지금 장세는 정상적이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악재도 없고 호재밖에 없는데 빠져요. 이거는 글로벌 시장 때문이거든요. 네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전에 어떤 투자 전략을 했던 그 습관 그대로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시기예요. 지금 장세가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이런 종목들은 지금 피하셔라. 언제까지? 적당한 이 단기 이평선이 올 동안 5일 이평에서 10일 이평 여기까지 내려올 동안은 지켜보세요. 지금 여기도 매물대이자 지금 단기 이평선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갭상 시작을 하거나 이 이평선, 단기 이평선과 멀어지게 되면요. 가까워지려고 회귀 본능에 의해서 자꾸 내려옵니다. 그래서 결국 조정이 올 때는 지금 이게 비정상적인 조정이었어요. 왜냐면 이평선을 다 이탈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대로 했다면 21평에 맞닿으러 가는 거였거든. 맞닿으러 가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갭상을 한다. 왜 갭상을 했을까요? 시작 개판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 지금 사료, 어떤 수산, 육계 이런 지금 이 기업의 실적하고는 상관없는 종목들이 이렇게 갭상을 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 종목은 단기 이평선까지 조정이 올 때까지는 일단은 관망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첫 번째 사조동화원. 일단은 전문가님 방에서는 이미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단기 이평선 이 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들어가기 지금 너무 위험한 좀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셨으니까 일단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서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 QR코드 읽으셔서 톡방 들어오시면 이러한 종목들 옥석 가리기는 전문가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첫 번째 종목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올라와 있을까요? 한신기계입니다. 한미 원전 시장 공동 진출 협력 선언 기대감 등의 또 상승을 가져간 상황입니다. 또 오늘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15.14% 오르는 모습 나타내줬고요. 일단 12,550원 선에 종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신기계 오늘 1,900원대에서 오늘 또 출발하면서 상승을 가져갔고요. 12,700원 선까지도 오름세 기록을 했었네요. 15%대 상승도 그대로 유지를 해주면서 일단 12,550원대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전 또 굉장히 잘 가다가 또 조정을 받는 듯 하다가 기대감에 의해서 크게 좀 많이 안 올랐던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오늘 한신기계 또 좀 잘 갔네요, 정관님. 어떻게 보셨어요? 원전이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원래 매크로 이슈를 쫙쫙 털려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얘기를 하자면 네. 원전이 사실 더 많이 갔었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좀 조정세가 있었죠. 네네. 그 이유는 뭐냐면 원전 수주 때문입니다. 어.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산업 기대감이나 우리가 지금 원전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충분히 입증이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원전 산업에 대한 비전이나 전망은 굉장히 좋은데 수주? 왜요? 라고 하신다면 지금 전 세계에서 원전을 뭐 유럽 국가들이 뭐 몇 기 짓는다, 뭐 연장한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러한 수주전들을 중국이랑 러시아가 다 뺏어갔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원전 수주가 가장 높은 데가 중국과 러시아가 1, 2위를 다툽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원전이 뜬 이유는요. 바이든이 이제 방한을 할 때 네네. 이제 윤석열 정부와 같이 협력을 하겠다. 원전 산업에 대해서 협력을 하겠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승을 한 건데 이 말은 뭐냐면
그 새로운 대통령 되신 그 미스터 윤 원전을 떠나서 전 세계에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1, 2등을 하는 게 말이 되나? 아니지. 미스터 윤, 한국이 지금 원전 기술이 어때? 당신네 나라 기술 경쟁력 있잖아. 최고잖아. 근데 왜 우리가 1, 2위에서 밀려나야 돼? 바이든 대통령이 미스터 윤, 내가 받쳐줄게. 한번 같이 가봅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전이 이렇게 좀 올라온 거였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원전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원전 기술력 굉장히 높게 맞아요. 쳐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주를 못 따왔기 때문에 원전에서 지금 다 울상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조정을 받아왔던 건데 네네.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이라는 이벤트 때문에 수혜받는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최소 한 2, 3일은 갈 수 있어요. 최소. 하루밖에 이제 그게 재료 소멸로 이제 하루밖에 뭐 더 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 오늘은 그랬다는 점. 그리고 실제 사실 매출하고는 상관없죠. 우리의 주가는 뭘로 간다? 기대감으로 간다. 네네. 어쨌든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원전에 그러면 정부가 좀 정책을 아니면 또는 지원을 해주겠네 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이 올 만큼 와서 이제금 다시금 반등하려는 움직임. 오늘 딱 좋죠. 이제 11일평에서 이제 11일평 위에 지지를 받고 이제 뭐 이거 21일평인가요? 이거 무슨 선이야? 기준선이야? 이거 뭐 중심선이구나. 21평을 이제 돌파하는, 안착을 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이제 자리를 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21평 위에 몇 거래일 동안 21평 위에 종가가 형성을 한다면 한 번 더 슈팅 기대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15,000원. 전고점 부분까지 돌파 슈팅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걸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습니다. 실현하고 나왔습니다만 다시 재공략 포인트를 잡겠죠. 원전은 안 갈 수 없어요. 중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상승만 하는 종목은 없어요. 항상 이렇게 조정받고 갑니다. 그래서 이 조정받는 눌림목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한신기계 또 봐주시면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원전 관련주도 다시 한번 갈 수 있다라고 봐주셨으니까 한번 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이러한 종목들 또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3S, 3S 종목입니다. 일단 한국과 미국 정상에 이제 삼성의 3나노 웨이퍼에 사인을 한다라는 소식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마무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 11.50% 상승을 했고요. 오늘 3,490원 선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일중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네, 큰 움직임 없이 일단 3,000원 초반대에서 횡보를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중에 3,800원 선까지도 찍어내는 모습이었고 일단은 11% 오름세를 그치게 되면서 3,490원에 마무리가 됐네요.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좀 이제 독탁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 종목 또 관련해서 또 소식 강세가 나타났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종목은? 일단 지금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소식은 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춰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이제 방문한다는 맞아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은 힘을 받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낙폭에 대해서 이제 그 정도 반등하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해요. 호재도 이 바톤 터치하는 호재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 하나로는 부족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3S가 뜬 이유는 지금 이 삼성의 나노페이퍼라는 이 제품을 공급을 하거든요. 원래 3S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이 웨이퍼 캐리어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지금 3나노미터 공정의 웨이퍼를 지금 양산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3S가 이렇게 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면은 굉장히 상한가를 스쳤습니다. 이 정도의 변동폭을 보였는데 오늘 종가 저항받을 자리에서 잘 저항받았어요. 이거 무슨 선일까요? 볼린저 밴드 상단선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서 저항받을 자리에서 저항을 받았다는 거는 상승하려는 힘이 아직 남아있다. 아직 좋은 흐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 하나로 봤을 때는 아직 모르죠. 안착이라는 거는 몇 거래를 더 봐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3S 같은 경우에는 최소 적어도 이 방한 일정이라는 이 기대감으로 충분히 이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 단기적 보지 마세요. 이것도 어쨌든 단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 시총이 1,000억짜리밖에 안 돼요. 지금 끼키야 1,400억인데 요즘 시장의 시장 주도 섹터나 시장에서 좀 급등세가 나오는 종목들은 대부분 어떻다? 이렇게 시총이 가볍다. 그만큼 시총 무거운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거 최근에 LNF 강세 보였죠. 그쵸. 오늘도 굉장히 흐름 맞아요. 좋았습니다. 2차 전지는 우리 이따가 한 8시 이후에 방송하는 그 2부에서 털기로 하고 3S 같은 경우 반도체 괜찮아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반도체 소부장주에 이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옥석 가리기만 있다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반도체주 괜찮은 종목들 잡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3S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계 최초의 어떤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 새로운 3나노미터라는 웨이퍼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을 강세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 기대감이 소멸하기 전까지는 상승 모멘텀이 어느 정도는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은 아니다. 라고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네, 3S 종목도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이 3나노 웨이퍼에 관해서 또 상승 모멘텀은 남아있다라고 봐주셨지만 중장기보다는 단타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역시나 톡방 들어오셔야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넘어가기 전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갈게요.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 앞에 하신 다음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미다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중요한 건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고 있고요. 방송 끝나면 저희가 바로 참여 코드를 걸어놓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으셔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 미다스 전문가님이 또 언제 나오실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오늘 방송 중에만 들어오셔야지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전문가님이 주시는 종목들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릴게요. 오늘 방송에만 들어오셔야지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5월달 일단 수익률 110% 넘어간 상황이고요. 그동안에도 4월달 뭐 계속 200% 넘는 수익률 올리셨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장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님 믿고 한번 시작을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코너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왕 필살기 코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다스 전문가님의 필살기 또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또 어떤 내용 준비를 해오셨는지 네, 매크로 이슈 내가 정리해줄게 라고 하셨네요. 아까 잠시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게 있어요, 전문가님? 자, 기본적으로 매크로 이슈라는 거는요. 네. 지금 유행하는, 지금 우리가 이 이슈를 빼놓고서는 시장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도 최소 반년은 이어갈 이슈예요. 시장 주도 섹터 지금은 매크로죠. 매크로 이슈예요. 이게 뭐냐? 전쟁으로 인한 그리고 지금 여기 써있다시피 작년부터 이어진 공급난과 그다음에 전쟁 장기화 그에 따라서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그 원자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시장은 섹터별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볼까요? 앵커님 네네. 주식 하시잖아요. 네. 그죠? 하죠. 그러면 시장 이렇게 돌아갈 때 갑자기 막 미친 듯이 뜨는 그 섹터들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해 보세요. 최근에요. 네. 아 최근에 뭐 몇 달이던 뭐든 뭐 곡물 사료주 뭐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원전도 최근에 그랬었고 한번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철강도 오늘 또 굉장히 강했고 뭐 쌍용차 뭐 관련해서도 제가 들어갔던 것도 그랬고 뭐 전쟁 근데 전쟁만 붙으면 거의 다 올랐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전쟁만 붙으면 다 올라가는 게 맞아요.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곡물, 사료, 뭐 아직 아까 얘기했던 뭐 수산, 육계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게 한 섹터고요. 두 번째는 원전입니다. 원전. 그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조정이 있었던 거지 그 전에 뭐 툭하면 무슨 맞아요. 뭐 보성 파워텍, 한신기계 무슨 맞아요. 뭐 엄청 잘 우진, 갔죠. 뭐 우리기술 와 그냥 미친 듯이 갔었죠. 맞아요. 네. 그리고 여전히 갈 수 있는 게 원전 섹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로봇. 로봇은요. 로봇이 사실 매크로 이슈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수급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고 삼성전자가 투자한다던데 로봇 산업에 투자한다는데 M&A 한다는데 어디다 하는 거야 이러고 지금 그게 공개가 안 맞아요, 됐으니까 맞아요. 로봇스타, 유진 로봇, 추림 로봇 뭐 맞아요. 무슨 다 올랐죠. 뭐냐 얘 한 번 갔다가 쟤 한 번 갔다가 이런 식으로 맞아요. 지금 순환매가 돌았었어요. 그리고 네.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고 네, 로봇 같은 경우는 매크로 이슈 문제가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그 산업 기대감이에요. 근데 로봇이 왜 이 종목 저 종목 가냐? 로봇 기업 특유의 그 기업만의 호재가 없고 지금 로봇 섹터 전체에 어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옥석을 가릴 수가 없어. 지금은 로봇이 왜 매출이 안 나와? 아직 실적이 다 바닥이야. 왜? 연구 개발이 정말 많이 필요한 산업군이니까.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아유 잠깐 옆으로 새네요. 이것만 얘기할게요. 로봇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신제품 공개했잖아요. 네네. 보행 보조 로봇. 근데 시간 없으니까 이거 좀 나중에 우리 노란톡방에서 얘기하든 2부에 얘기하든 할게요. 네. 어찌됐든 매크로 이슈는 지금 원전과 그다음에 이런 뭐 식량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 더 있죠. 뭐죠? 있어요? 방산. 방산. 그리고 철강 이런 원자재예요. 니켈 때문에 처음에 이런 원자재 값이 맞아. 상승을 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시작됐던 겁니다. 2차 전지가 지금이야 막 이제 배터리 산업에 뭐 육성한다, 뭐 한다, 지원한다 막 이것 때문에 이렇게 훈풍을 받는 거지만 시작은 니켈 값이었어요. 시작은 니켈 값 그리고 오늘 철강이 올랐던 건 원자재 값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원자재 관련주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전쟁 장기화가 계속되고 매크로 이슈는 활발하게 계속 재료로 소진이 되니까. 그리고 식량도 마찬가지예요. 식량 가격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요게 안정화가 되더라도 이 공급난이 해소가 되고 식량 가격이 안정화가 되려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라도 시간이 한참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쟁이 끝나는 이런 평화협정의 분위기가 나면은 식량 관련주들 다 완전 난리 날 거예요. 곤두박질을 치고.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식량이 안정화가 되려면 굉장히 장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 공포감은 계속해서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공포감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곡물, 철강, 이런 원자재 관련 이 매크로 이슈로 올라갈 수 있는 방산 이쪽은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원전 왜 가요? 러시아가 자꾸 에너지를 협박하잖아. 지금 유럽에 나라 몇 개 끊었죠? 폴란드인가 핀란드인가 네네. 거기랑 유럽에서 계속 러시아는 에너지를 계속 끊을 수밖에 없어요. 천연가스 공급 안 한다. 왜냐면 자기 무기가 그거밖에 없어. 이미 밀 수출 안 하고 있잖아. 그리고 천연가스로 갖다 맨날 서방국가 협박하는데 안 쓰겠어요? 계속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가 혜택 봐? 바이든. 자, 천연가스 공급 안 돼. 그럼 유럽이 어디 나라에서 쓰겠어요? 미국이 셰일가스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유럽 국가들 미국한테 사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가 이걸 계속 지켜보고 있을까? 더 격화되면 격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크로 이슈는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알고 있고 계속해서 시장의 재료로 가장 큰 주도 섹터, 가장 큰 시장 주목의 재료로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조정 오겠지. 조정 올 때 봐야지. 왜? 계속 갈 거니까. 계속 갈 거예요. 상승만 쭉 한다는 거 아니에요. 조정 오면서 간다고 했어요. 그럼 우린 조정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정할 때 들어가. 1, 2주 기다리면 어때? 어차피 갈 건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매크로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또 눈여겨봐라 섹터들 꼭 한번 앞으로 더 갈 가능성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러한 것들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역시 톡방에서만 전문가님이 이러한 섹터들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끝내기 전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읽으셔서 들어오면 될 것 같고요. 촬영하신 다음에 들어오시고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미다스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빠르게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0분 신 후에 8시에 2부에서도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